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금세 지나갔네요.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장을 이제 저녁에 면밀히 좀 체크하면서 이번 주에 다소 좀 변화가 있었죠. 네, 중국 모멘텀이 강력하게 6년 만에 출현하면서 오늘도 뭐 화장품 관련주들 연속 상한가, 그리고 주도주로 꼽았던 호텔신라 파라다이스도 오늘 2%대 상승 이어갔죠. 그래서 오늘 중국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이제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바이오도 무시 못하죠. 사실 가장 큰 덩치의 자금들은 지금 바이오 업종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도주인데, 지아이노베이션의 급등, 보로노이 급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한 주간의 어떤 정리까지 같이 해보면서 시장의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0.1% 상승해서 시장은 지금 지수 변동 그렇게 크거나 변동성이 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늘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은 565 종목, 하락 종목 수는 326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1000 종목 이상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오늘 뚜렷하게 좀 좋은 어떤 흐름들, 모습들을 좀 보였던 장세였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 1900억, 코스닥에서 27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기관은 똔똔 정도네요. 선물 쪽에서는 3300억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일관성을 지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조정의 어떤 구간들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 CPI가 7월달 CPI가 이제 예상을 하회했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는 이제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들, 명분 부족이라는 측면들 따진다면 이제 금리 물가는 주식시장에서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게 됐다. 요거는 계속 제가 수개월째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자. 이거 매크로 이거 신경 쓴다고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결국은 계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 전체적 어떤 구도 흐름들,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먼저 보죠. 거래대금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래하는. 근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주요 이평선을 21선이죠. 이걸 이제 깨버렸어요. 이 종목을 커버했던 건 아니지만 이 상징적이잖아요. 지금 바이오 업종, 그 2차전지 업종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메이저가 팔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됐잖아요. 기대했던 게 팩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어떤 물량들도 이제 대거 나올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BM도 이제 이렇게 좀, 그리고 에코프로도 주요 이평선을 좀 깨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지금 2차전지에서는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선 수급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오늘 호텔신라도 거래금 상위죠. 2.7%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는, 어제 급등했으니까. 하지만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죠. 파라다이스도 2.4% 상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플러스로 끌어올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난티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 유진 로봇이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 쪽에서 굉장히 세게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장의 조금 중심축으로 이제 올라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고점 때까지 올려놨죠.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와이랩 이제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와이랩 같은 경우도 오늘 23% 상승하고 있는 웹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은 어떤 그런 기업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들 개선되고 또 좋은 모습들을 띠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면요, 오늘 시총 상위주는 좀 빠졌어요.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도 소폭 밀렸고, 셀트리온은 소폭 플러스, 큰 변동은 아닌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자금 빠져나가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계속 플러스 흐름 내고 있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저점을 요때 이제 좀 바닥은 짚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게임 주들 중에서도 이제 올라서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다. 반도체 ISC는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HBM 관련주로 이제 꼽아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모습 띄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장기 평선까지 좀 조정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유망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으로 나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받은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위주로 조정받는 그런 성격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의미 있는 거는 바이오 쪽인데요. GI 이노베이션 18%로 신고가죠. 보로노이 역시나 신고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나 이제 신고가 흐름이죠. 역시나 이제 이 신규 상장 바이오 3사가 결국 이제 매집이 완료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루닛은 이미 뭐 10배 상승했죠. 그래서 10백을 이룬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유한양행도 최근에 위에서 조정받긴 하지만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내쉬 비만 쪽에서는 단연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이죠.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가 보시면 이거 위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 임상 결과 굉장히 좀 좋게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도 이게 향후 가장 높은 매출을 내는 그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앞다퉈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저렴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까지도 예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2년도에 28억 달러에서 28년도에는 20조 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 열풍에 휩싸였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가의 치료제지만 이미 공급이 허덕일 만큼 인기다. 여기에 보험 적용에 따른 가격이나 가능성까지 나오자 주식시장에서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에만 80조 원 이상 급등을 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비만 치료제 판매가 예정돼 있고 국내 제약사들도 앞다퉈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비만 치료제 신드롬의 국내 상용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노보노디스크, 또 일라이릴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이 두 개의 제품이 이제 경쟁을 다투는데, 아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이제 썼다는 거죠. 노보노디스크가 릴리보다 앞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고 싹센다로 비만 치료제 시장 포문을 열었다면, 위고비는 투약 횟수를 주 1회로 줄여서 편의성을 높였죠.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강제로 급부상한 것도 바로 위고비의 폭발적 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제 유명 인사들,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의 다이어트 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릴리의 이제 마운저로는 후발 주자이긴 한데요. 위고비에서 한층 체중 감량 효과를 높였다는 점. 주 1회 투약 주사로 투약하는 마운저로는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평균 22%에 달하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당뇨병 완화 효과까지 확인됐고
시장에서 마운자로를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면서 올해 매출을 약 30억 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다는 점. 최근 또다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주목받는 건 바로 보험 적용 여부 때문이라는 점. 최근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이지만 당뇨병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위고비를 복용한 그룹이 위약 플러시보로 이제 먹은 환자들보다 심혈관 질환이 20%더 덜 걸렸다고 발표했다. 다이어트 약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면서 이 폭발적인 관심을 이제 받고 있죠. 지금은 이제 비싼 약값이죠. 미국에서 위고비 한 달가량 보고하려면 200만원, 1년은 뭐 2천만원 이상 필요한 거죠. 마흔자로도 이제 비슷한데요. 고가에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보험 적용을 받아 가격까지 인하되면 말 그대로 폭발적이.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이 또 한약 다이어트도 있고 얼마나 다이어트 식단에 운동에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약이 보급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지는 좀 확실히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그 노보노디스크 싹센다 위고비는 이미 국내 이제 식약처 품목 허브 받은 상태고 올해 후반기 내 공식 판매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엄청난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관심도 인기가 좀 펼쳐질 걸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시장 평가가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업체들의 사활건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한미약품하고요, 유한양행을 관련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시 치료제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목 요 정도 체크해 보고요. 오늘 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뜨릴 뻔했네요. XR 관련된 기업 신규 상장한 3인방 있죠? 버넥트 같은 경우도 오늘 14% 상승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이노스티뮬레이션도 역시나 이제 오늘 7.9%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저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 볼 수는 없는 스코넥 같은 경우도 오늘 4.8% 상승으로 이전 저점 8,400원은 이제 좀 확인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XR 기기의 어떤 출시와 이제 시장의 개화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관련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상장 3인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모멘텀의 주도주라 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 또 호텔신라에 대해서 조금 더 증권사 리포트로 깊이 있게 한번 파보도록 해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 뭐 국내 이제 카지노 뭐 1등 기업이죠. 뭐 중국의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다가 사드 사태, 코로나 사태로 사실 중국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회복이 잘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부스터를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요 증권사가 이제 그 NH 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이제 가장 안정적인 회복이다. 산업의 더딘 회복세를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19,000원 하향한다. 뭐 이런 건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동사 차별화된 일본 마케팅 역량 및 복합 리조트를 통한 이제 매수 고객, 이제 대중적인 고객의 모객 역량이 두드러지는 구간이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 이제 대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죠. 또 뭐 중국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경쟁사 대비 확실히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요점 정리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안정적인 회복세가 매력적인 사업자다. 일단은 더딘 중국 VIP 지표 회복세를 고려해서 뭐 타겟 이제 EV 에비타를 9배로 10% 하향한다. 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 및 탑픽, 탑픽이에요. 카지노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리오픈, 뭐 여행 증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여행객 증가 이런 부분들은 뭐 파라다이스에게 이제 일견 또 좋은 호재가 되죠. 일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일본 VIP 모객의 강점 갖춘 동시에 공항 접근성 및 복합 리조트 시설을 활용, 경쟁사 대비 긍정적인 중국 VIP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비카지노 붐은 경우 7월 중순 재개장한 아트파라디소 효과까지 더해져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여기 이제 아트파라디소가 이제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죠. 네, 이것도 좀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시티의 높은 공항 접근성 및 부대 시설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중국 고객 접근성 회복 본격화 이후 중국 VIP 지표 회복이 가장 돋보인 사업장은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공항과의 높은 접근성 및 차별화된 부대 시설 효과로 판단된다. 참고로 상반기 한중 노선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18%로 저조하여 김포 베이징 등 일부 노선 운항이 10월까지 중단됐다. 다만 인천 베이징 상하이 노선 운항은 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이제 8월 10일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이전에는 지금 이 중국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보다 더 이제 과거처럼 날개를 달려면 중국 관광객이 대거 유입이 되어야 되죠. 어쨌든 뭐 이제 상당히 또 좋아지는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파라다이스 시티가 상당히 또 회복력과 또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KB증권이 딱 달았네요. 6,1 준비 완료다 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 유지해서 카지노에서 일본 VIP의 팬업 디맨드 보복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2분기에도 높은 홀드율을 시현했다. 또한 호캉스 열풍으로 인한 호텔에서 양호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에 중국 VIP의 회복 없이도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이 배경에는 카지노의 높은 이 보복 수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8월 10일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으며 이에 중국 VIP의 본격적인 트래픽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보복 수요로 인한 카지노 매출의 고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예, 참 저는 카지노를 안 해봐서 그 기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것도 중독성이 엄청 강하다고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제 가장 최상단의 그런 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 이제 까먹어주러 가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업을? ESG에는 좀 부합하지 않겠죠. 카지노 특성상 높은 영업 레버리지, 이제 카지노업이라는 게 이제 고정비가 일단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직원들하고. 근데 영업비도 있고. 근데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예, 고정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때마다 예,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까먹어주는 돈이 이제 이익 나는 건데 그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죠. 왜냐면 뭐 이익 나는데 그게 뭐 고정비가 가장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카지노업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가치가 높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의 어떤 상당한 어떤 추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걸로 봅니다. 중국 정부가 8월 10일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서 중국 VIP 트래픽 개선에 따른 카지노와 호텔 전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한편 전환사채 오보행 물량이 상장 주익수 대비 13%나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부담 요인이죠. 올라갈 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올라오면 이게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게 좀 부담적인 요인이겠지만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깨뜨릴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야, 여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2분기 리뷰를 해보니까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거의 한 30% 상회해서 상당한 어떤 퍼포먼스의 실적을 보여줬다. 면세점 부분이 아주 좋은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내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 소매 고객 15% 증가, 페이백률의 추가적인 개선, 해외점 영업이익의 증가, 인건비 50억 감소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들을 냈고요. 해외점의 영업이익의 경우는 150억이나 이제 개선이 되는데, 동사가 운영 중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여객수 회복에 따라서 매출 회복 추세를 보였다는 점. 호텔 레저 부문은 매출액은 소폭 전년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0억으로 전년비 역성장을 했네요. 일단은 전년 동기 일회성 수익이 반영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어쨌든 뭐 나쁜 이제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는 외형 성장에 집중할 때다. 동사의 하반기 주가 상승 포인트는 외형 성장이라고 판단된다. 상반기까지 면세 유통 부문에서 송객 수수료의 높은 중국인 대형 나이고 매출 감소, 송객 수수료율 부담이 없는 자유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주요 투자 포인트였다면 3분기 면세점 주요 고객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유관광객 선수의 시즌을 맞이하여 소매 고객 성장이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됐으니까 상당히 또 좋아지는 주가 상승의 어떤 포인트가 쌍으로 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겠네요. 그래서 호텔신라를 가장 세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 집행을 단행했던 거는 뭐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이 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게 돼버리면 이제 뭐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굉장히 실적적으로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거라고 아마 이제 메이저들은 예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외형 성장까지 가셔야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해서 호텔신라의 메이저 수급의 흐름이 좀 집중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투자증권 리포팅에서도요, 향후 관건은 매출 턴어라운드와 신규 공항점의 수익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중국의 소비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이제 항상 이게 걸림돌이었는데, 따이국 매출 회복이 지연되다 보니 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에 있어 향후 관전 포인트는 매출액 성장률의 턴어라운드일 것이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호텔신라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되어지네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업이 되는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KB증권에서도 이제 뭐 연간 2천억대 이익 체력 회복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요 KB증권 다 이제 비슷해요. 지금 의견이 뭐냐면, 일단 2분기 실적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개선되고 있다. 이익률 좋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외형, 매출이죠. 외형. 외형 성장성에 대한, 매출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데, 그게 시내 매출점인데, 시내 매출점 이제 신라 호텔에 있는 거, 연초 이후에 시내 면세점 매출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서 24년 이후 시장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왜냐? 첫 번째, 중국의 부진한 소비 경기. 두 번째, 보따리상 가격 메리트 축소. 세 번째,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 네 번째, 구매 채널 다각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향 내지는 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전망치 상향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텔 신라에 집중되는 수급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